자, 주말 집에서 잘 보내고 계시지요? 자, 오늘은 디딤 영상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연상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성 탐사 실험 사진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요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통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쓸 때 CO2 이렇게 쓰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14라고 하는 숫자가 탄소 위에 붙어 있어요. 응? 이게 뭐냐면, 보통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가 이제 궤도를 돌고 있는데, 예, 탄소가 6번이죠, 6번. 6번. 탄소는 6번 탄소예요.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6번인데, 그래서 안에 뭐요? 핵 안에 양성자가 6개 들어있고 중성자가 6개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전자가 요 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립시다. 요 안에 2개, 바깥쪽에 이렇게 4개가 위치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게 탄소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인 탄소는 원자량이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합하면 원자량이 되죠. 그럼 6개, 6개 합하면 얘는 원자량이 12란 말이야. 그래서 탄소는 원자량이 원래 12죠.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가 2개 더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자량이 얼마가 돼? 14가 되지. 이때 요 2개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동위원소.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화학적인 특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14이산화탄소나 똑같은 이산화탄소야. 그런데 물리적인 특성이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무겁죠. 그리고 얘는 방사능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 방사성 동위원소. 자,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자, 본문 내용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림에 램프로 빛을 비춰줬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화성 토양에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야, 지금. 이거 화성 탐사선이 실험한 거를 무식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세 가지 전부. 여기 이제 만약에 생물체가 살고 있는데 얘가 광합성을 한다면, 여러분 광합성 하면 식물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물뿐만 아니라 세균 중에서도 세균 중에서도 광합성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화성 토양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요 생물체 안에 있는 물하고 반응해. 물이 있어야 물이 없으면 생물체 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물체가 물이 있다면 요 이산화탄소와 물하고 반응해서 뭐가 생겨요?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중학교 때 배웠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식물이 엽록체에서 빛을 받으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배웠죠? 포도당이 뭐예요? C6H12O6. 그렇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이 안에 이런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탄소를 여기 보면 14탄소를 넣어줬으니까 여기도 이런 게 만들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체를, 이산화탄소를 싹 빼내요. 그리고 얘를 화성토양을 태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생물체가 있다면 생물이 타겠죠. 생물이 타면서 이것도 타겠지. 그럼 포도당이 타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포도당이 14짜리를 생겼으니까 여기도 14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자량이 14인 탄소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방사능을 띠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방사능 계측기가 삑삑삑삑삑 소리가 날 거라는 거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나더라.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광합성은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화성에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다음에는 요 14탄소가 함유된 뭐 방사성 영양분 그랬는데 얘를 가지고 있어.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니까 당연히 얘가 들어있으면 방사능을 띠겠죠. 여기 영양분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바로 요 탄소를 가지고 있는 양분들이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탄소가 들어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탄소를 이걸 넣어준 거야. 원자량이 14인 거를.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화성토양에 이 음식물을 분해해서 먹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럼 이 생물이 요 양분을 분해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런 과정을 호흡이라 그러죠. 이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만약에 호흡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테고, 여기에 넣어준 탄소를 요 원자량이 14인 걸 넣어줬으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도 14짜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일이 들어가서 방사능 계치기가 삑삑삑 거릴 거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 즉 호흡하는 생물이 없다. 즉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험은요. 무슨 실험이냐면, 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썼기 때문에 이 안에 생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 때문에 죽어,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생물체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능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지.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일반적인 음식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음식물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겠지? 그러면 이때 이 음식물을 분해할 때 뭘 써? 여러분들 호흡할 때 뭘 들이마시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흡을 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내뱉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량은 증가할 테고 산소량은 어떻게 해? 줄어들겠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기체량의 변화가 없더라. 즉 이것도 뭘 알아보는 실험이야 지금? 호흡을 하는 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죠. 즉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었다고. 이 실험 세 개가 전부 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즉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생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죠. 다음은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잘 몰라요. 바이러스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단백질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 DNA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 껍데기는 세포막하고는 달라. 세포막이 아니야. 세포막은 물질 이동이 가능한데 이 단백질 껍질은 물질 이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그러니 얘들만 있을 때는 얘가 그냥 단순한 결정체, 덩어리로만 존재해.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얘들이 전혀 생물적 특징을 볼 수가 없어요. 무생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런 세균 같은 거에 닿으면서 이게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접촉을 하면 이 바이러스가 이 안에 여기다 구멍을 뚫어. 그래 바이러스가 효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숙주막에 들어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 효소가 DNA 말고도 효소가 일부 들어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숙주막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여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효소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 붙으면 이 숙주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안으로 뭘 보내? 이 DNA를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DNA를 들여보내면 이 숙주가 DNA를 세포 분열할 때 DNA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세균이 두 개로 분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 세균은 DNA를 똑같이 만드는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요 세균이. 그 세균을 바이러스가 이용을 하는 거야. 요 DNA를 넣어주면 숙주의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 걸 자꾸 만들어요. 이 DNA를 자꾸 많이 만들어. 그러면 이 DNA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양과 같은 이런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도 이 숙주의 효소를 쓴다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을 한번 봅시다. 핵산, 여기서는 지금 DNA가 바로 핵산이야. 핵산이 있어서 세포 안에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숙주 안에서, 그렇죠?
숙주 안에서는 증식이 가능해. 이거는 생물적 특징이잖아. 증식을 하니까. 그러나 단서가 숙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얘들은 바이러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죠? 돌연변이는 대부분 환경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죽는데 그 중에 어떤 돌연변이가 살아남아 가지고 잘 적응하고 그러면 새로운 변종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화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생물적 특징이지.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유전 현상을 나타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물적 특징에 해당한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무생물적 특징이죠. 생물체 밖에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 결정체에 불과해. 이것도 무생물적 특징이야. 그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반드시 숙주께 있어야만 하잖아. 이것도 생물적 특징이 아니지. 이것도 무생물적 특징이에요. 어. 자, 이렇게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생물입니다. 음. 자, 오늘도 주말인데 디딤 영상 들어준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